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직 자세에서 카본 스틸 철판을 맞대기 용접을 하겠습니다. 철판의 양 끝쪽에 작은 철판을 이용해서 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철판 사이에 용접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루트 패스를 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접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방법으로 백비드 용접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 3.2mm 용접봉입니다. 갭의 크기는 3.5에서 4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구간을 용접하게 되면 갭의 크기는 좁아지게 됩니다. 이때 갭의 크기가 좁아지지 않게 유지한다면 더 좋은 용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접 부위의 중간 부분에 가접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용접을 하는 도중에 갭이 좁아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을 번거롭게 만들 가망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막대기나 또는 일자 드라이버를 갭 사이에 끼워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갭이 좁아지는 것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갭이 좁아지는 것을 예방하실 수 있고요. 용접을 하고 난 후에는 막대기를 뽑아내고 그 다음 용접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간편하죠. 텅스텐의 길이는 길게 만들고 토치의 각도는 낮게 해서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토치는 이런 모양으로 움직여집니다. 루트 패스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낮은 전류를 이용해서 천천히 용접하는 방법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조금 더 높은 전류를 이용해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용접봉이 용융풀에서 분리되지 않게 유지하면서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테크닉을 레이와이어 테크닉이라고 부르고요. 용접봉을 달고 간다 라고도 부릅니다. 이 테크닉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용접봉이 용융풀에서 분리되지 않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때 낮은 전류를 사용하면 용융풀은 마치 꿀처럼 끈적끈적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용접봉을 용융풀에서 분리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용융풀을 컨트롤하기도 좀 더 쉬워집니다. 용접봉을 공급하기에도 조금 더 쉬워집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용접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용접이 되었습니다. 노즐의 움직임은 이렇습니다. 텅스텐은 뿌리 부분의 양쪽 모서리를 녹일 수 있을 정도만 좁게 움직여 주세요. 용접봉의 조준점을 체크해 주세요. 말씀드린 몇 가지 조건만 지키신다면 용융풀은 철판의 뒤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노즐의 내경은 10mm 정도 됩니다. 이렇게 크기가 작은 노즐을 사용하게 되면 노즐이 파진 홈 속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노즐을 컨트롤하기가 더욱 쉬워집니다. 마치 필렛 용접을 하는 느낌입니다. 이때 크기가 큰 노즐을 사용하게 되면 파진 홈의 크기보다 노즐의 크기가 더 커집니다. 그럼 이런 컨트롤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물론 이럴 때에는 이렇게 컵을 굴리는 테크닉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노즐을 사용하게 되면 큰 노즐을 사용할 때에 비해서 조금 더 쉽게 컨트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낮은 전류를 이용해서 천천히 용접하는 테크닉을 보여드렸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조금 더 높은 전류를 사용해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낮은 전류를 사용해서 용접하는 것이 익숙해지신다면 전류를 조금씩 높이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높은 전류를 사용하게 된다면 낮은 전류를 사용할 때에 비해서 침투가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용접 속도 또한 더 빨라지겠죠. 하지만 용접봉을 공급하는 속도 또한 더 빨라지기 때문에 컨트롤이 어려워집니다. 토치를 컨트롤하기에도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용접 속도가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높은 전류를 사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으로는 너무 높은 전류를 사용하게 된다면 용접봉이 용융풀에서 분리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용접봉이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접봉을 더 많이 공급하게 된다면 백비드가 너무 많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런 주의사항도 있다는 뜻이고요.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용접봉을 공급하는 왼손의 움직임입니다. 오른손의 움직임입니다. 토치를 좁고 촘촘하게 그리고 빠르게 움직일 때에는 손목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토치를 컨트롤하기가 쉬워집니다. 토치를 조금 더 빠르게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수직 자세에서 맞대기 용접을 해봤습니다. 낮은 전류와 높은 전류로 루트 패스를 해봤고요. 낮은 전류로 용접을 할 때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높은 전류를 사용할 때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시고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마신 소주가 아직 덜 깨서 용접이 이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창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글은 많은 동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빠지겠습니다. 왠지 그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적인 느낌? 아무튼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용접사분들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고 제 채널에 오시면 더 다양한 용접 영상들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